남자가 여인을 끌어안으며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술잔을 들고 앉아있는 노란 옷의 여인, 노란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강렬합니다. 뒤쪽으로는 남녀를 쳐다보고 있는 검은 옷의 남자, 뚜쟁이라고 부르지요. 뚜쟁이, 이 작품의 타이틀입니다. 그 옆에는 술잔과 악기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악사가 보이네요. 악사의 얼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페르메르의 얼굴입니다. 화가 페르메르는 프랑스러운 그림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장르와 풍속화에서 자주 등장을 하던 매춘 장면 속에 익살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끼워 넣은 것이지요. 탁자를 덮은 화려한 카펫이 그림 속 등장인물들과 그림을 보는 우리 사이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연극 무대처럼 분리시키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편의 소란스러운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뚜쟁이, 페르메르의 작품 중에서는 꽤 요란한 작품이지요. 전형적인 페르메르의 그림은 대부분이 고요하고 차분하며 크기도 작습니다. 화가 페르메르는 일상을 그렸습니다. 술집이나 집안의 풍경, 집의 부엌과 마당. 당시의 네덜란드 일상적인 서민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성소와 신화 이야기가 내용의 중심이었던 바로크 미술이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화가 페르메르는 렘브란트, 프랑스 할수와 함께 네덜란드 17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매력적인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우리에게 유명해진 화가 페르메르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이야기. 먼저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고요함, 일상의 순간을 만나보겠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함께 화가 페르메르를 대표하는 작품 우유를 따르는 여인입니다. 그림은 간결합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실내 풍경이지요. 그림에는 여인과 빵과 우유만이 등장을 합니다. 하녀로 보이는 소박한 차림의 여성이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이겠지요. 우유를 따르고 있는 평범한 순간입니다. 시간이 멈추어 있는 듯한 고요한 그림에서는 성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그림에서는 마치 우유를 따르는 소리가 쪼르륵 하고 들리는 듯합니다. 이 고요한 공간 왼쪽의 창에서는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빵과 우유와 여인을 비추고 있는 빛, 그림은 너무도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시적이지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사실적이며 정교한 이 작품은 45cm, 41cm의 아주 작은 크기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척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빵의 질감, 푸엥틸레라고 부르는 일종의 점묘법, 점을 찍듯이 그리는 페르메르가 많이 사용하던 기법이지요. 그리고 여인의 치마 컬러에 주목해봅니다. 화가 페르메르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노란색과 함께 울트라마린이라 부르는 청색입니다. 울트라마린, 엄청나게 비싼 청금석에서 추출해야 하는 컬러지요. 화가 페르메르는 그림 속 하녀의 치마에 울트라마린을 사용했습니다. 고귀한 컬러로 여기던 값비싼 울트라마린을 하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페르메르의 그림 우유를 따르는 여인은 감동적이며 특별한 걸작입니다. 페르메르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품을 느리게 완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작품에 사용되는 물감 구입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귀한 청금석에서 나오는 울트라마린을 그렇게 아낌없이 사용한 17세기 화가는 페르메르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초기에 페르메르는 성소와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어요.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어느 순간 페르메르의 화풍이 바뀌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하는 장르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페르메르 대부분의 작품이 그 시대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생활과 문화가 투영돼 있고요. 등장인물의 심리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메르가 살았던 17세기 중반 네덜란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시절입니다. 이른바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시대이기도 합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된 네덜란드. 귀족 계층이 독점하던 미술시장이 부유층과 중산층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지요. 미술작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다양한 미술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렘브란트와 프란츠 할스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초상화, 아름답고 화려한 정물화, 풍경화, 그리고 페르메르의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장르화가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장르화, 풍속, 서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가 페르메르는 평범한 장면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예, 특별합니다. 분명 평범한 장면을 그렸음에도 그림을 보는 관람자는 긴장을 하게 되고 가슴속에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메르 작품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주로 왼쪽에 있는 창에서 들어오는 빛과 한두 명의 인물, 주로 여성이 등장을 하죠. 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의 균형과 질서, 페르메르 특유의 정교하게 연출된 고요한 실내 풍경은 신비로우면서도 친숙한 매력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
페르메이르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의 컬러, 파란색과 노란색이지요.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편지를 읽는 프로노스의 여인에서도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컬러 파란색입니다. 그림은 앞서 감상했던 작품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뚜쟁이에게서 볼 수 있었던 두터운 질감 표현, 임파스토 기법이나 우유를 따르는 여인에서 보았던 촉각적인 질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컬러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페르메르의 작품 연출에서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빛의 효과로만 전체 공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인의 뒤로는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지도와 빈 의자, 탁자 위에 놓여진 진주 목걸이, 여인의 몸으로 봐 아마도 임신 중인 듯합니다. 읽고 있는 편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감정일까요?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페르메르의 작은 캔버스에 그려진 푸른 옷의 여인, 우리는 숨을 죽이고 이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은 한없이 사실적이지만 쉽게 편해지거나 친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페르메르 작품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화가 페르메르가 포착하는 일상의 순간, 그림에서는 특별한 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집니다. 저울을 든 여인이라는 타이틀입니다. 페르메르는 전통적인 생활의 주제를 담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방에는 여인이 작은 저울을 들고 서 있네요. 여인 앞에 놓여진 열린 보석함이 보이고요. 진주 목걸이, 은화, 금화도 보입니다. 여인의 앞에는 거울이 있고 뒤쪽 벽에는 최후의 심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 속의 저울,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저울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지요. 전통적으로 저울은 최후의 심판과 함께 그림 속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과 보석은 허영의 상징입니다. 종교적 알레고리가 담겨있는 그림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석이나 귀금속 무게를 저울로 재는 모습은 흔한 일상의 장면이기도 하고요. 장르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지요. 재산의 축적이란 새로운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들고 있는 저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은 생각에 잠겨있고 그저 저울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만났던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처럼 우리는 조용히 저울을 든 여인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페르메르는 단 2점의 풍경화를 남겼습니다. 델프트의 풍경과 골목길의 풍경입니다. 그 2점 중 하나, 델프트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페르메르가 태어났으며 평생을 살다가 간 곳입니다. 화가 페르메르의 애정이 가득 담긴 그림이지요. 17세기 네덜란드는 다양한 풍경화가 등장을 합니다. 페르메르의 작품은 독특한 도시의 옆모습입니다. 강 건너에서 도심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고 그린 풍경이에요. 숨은 좌우로 교회 첨탑이 보이고요. 우측으로 정박 중인 배, 아침 햇살을 표현하면서 구름의 밝고 환하게 빛나는 부분하고 구름의 그늘 아래에 놓여진 어두운 부분들의 대비가 절묘합니다. 안정적인 구도 속에 담겨진 공기와 빛의 균형, 조화로운 컬러, 페르메르가 남긴 풍경화의 걸작입니다. 활동을 하던 당시 페르메르는 인정받는 화가였어요. 작품은 비싼 편이었지만 1년에 고작 2-3점 정도 그렇게 적은 양의 작품을 제작했다고 하니 그림만으로는 생활이 여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11명의 많은 자녀를 둔 페르메르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여관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화가들의 그림을 판매하고 감정하는 화상의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1672년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지요. 미술시장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화가들의 그림 판매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던 페르메르는 1675년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나이 43살이었습니다. 페르메르는 네덜란드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는 예술가이기는 했지만 스승이나 제자, 동료 예술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려했던 바로크 미술소에서 등장한 페르메르의 순수하고 정교한 빛의 이야기, 자연주의적이면서도 현실의 풍경을 사실적이고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페르메르의 특별한 화풍은 19세기 귀스타프 쿠르벨을 비롯한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빛을 다루는 페르메르의 영향은 인상주의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페르메르의 사실성과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진실함, 평범한 순간을 포착해서 만들어내는 극적인 화면 구성, 이전의 어느 화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이미지였습니다.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해진 화가, 현대적인 감각에도 맞닿아 있는 페르메르의 매력적인 작품들, 긴 시간을 넘어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